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6학년 1학기 사회가 오늘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선생님과 같이 잘 배웠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선생님도 열심히 이제 이걸 준비했고, 그 여러분들도 이제 반강제적으로 예,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길 바랍니다. 그 선생님도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1학기 내내 찍을 줄은 몰랐어요. 몰랐고, 하지만 이제 해보니까 어떤 면에서 재밌는 것도 있더라고요. 재밌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것을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 이 사회 책도 많이 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1학기 마지막 시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원 마무리입니다. 저번 시간이 이제 21차시인데 오늘 22차시입니다. 교과서는 147에서 149쪽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원 마무리 2. 그렇죠? 가계와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 방법. 우리는 이제 재화는 한정적인데 우리 인간의 욕구는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게에서는 이제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에서도 이제 어떤 물건을 그때 이제 교과서에 필통 만드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필통이 잘 팔릴 수 있을까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은 딱 두 개죠. 자유와 경쟁. 그렇죠? 자유는 굉장히 좋지만 그에 따른 경쟁은 그만큼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 우리나라가 1950년대 전쟁 이후에 굉장히 큰 경제 발전이 있었는데, 어, 북한보다도 사실은 못 살았어요. 1970년대 중반까지도 북한보다 이게 격차 있었습니다. 뭐 지금 들으면 깜짝 놀랄 얘기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60년대죠. 60년대부터 이제 이게 경공업, 그다음에 중공업, 이렇게 반도체 산업 해가지고서 70년대 중반부터 이제 북한을 따라잡았죠. 다들 그래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무조건 잘 살았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북한이 초반엔 더 잘 살았습니다. 놀랬죠? 다음, 가게가 하는 일. 가게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노동력, 그렇죠? 그다음에 물건 소비. 노동력이란 것은 이제 일자리죠. 가서 이제 회사 가서 일을 하거나 그게 노동력이죠. 그다음에 그 물건, 생산된 물건을 가게에서 소비를 하죠. 집에서요. 기업에서 한 일은 뭘까요? 반대로 그 물건을 만들어야겠죠. 이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생산. 우리가 서비스도 하나의 물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제공. 그 일자리를 제공을 누구한테 하냐? 바로 이 가게를 통해서 가게한테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네, 계속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렇죠? 6월 25일 6.25 전쟁 후에 사람들의 생활 모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폐해가 됐어요. 공장이나 뭐 사람들 많이 죽고 600만 명 이상 죽었다 하더라고요. 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남아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눈부신 성장이 있었죠. 자, 그다음 1960년대 흑백 텔레비전 생산. 선생님도 어렸을 때 흑백 텔레비전 본 적 있어요. 집에서 실제 흑백 텔레비전 있었고 해서 이제 이걸 보면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뭐 흑백이라도 잘 보입니다. 그다음에 막 그런 텔레비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은 거기 광고들 있죠. 엄청 많이 봤습니다. 광고들도 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세계의 소식도 들을 수 있겠죠. 뭐 세계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식도 이제 들을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이제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텔레비전이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 1907년이 아니라 1970년대 서울과 부산 간의 고속국도. 지금은 경부 고속도로를 하는데 교과서에는 서울 부산 간 경부 고속국도랍니다. 고속국도 때문에 우리 생활이 많이 변했죠. 만약에 여러분들 여행을 가더라도 하루 만에 갈 수 있죠. 어디라도요. 예, 일일 상황거리다.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어디 가려면 2박 3일 걸리는데 지금은 하루면은
아마 왕복도 가능할 겁니다. 물론 굉장히 힘들겠지만요. 그다음에 농수산물 많이 먹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뭐 부산에서 나오는 이제 수산물 같은 것도 바로 서울에서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럽니다. 농수산물, 농업과 수산물을 이제 먹을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동이 빨라짐. 뭐 여행 갈 때 우리가 가족 여행 가면은 하루 만에 어디든 갈 수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행을 가게 될 텐데 많이 다니죠. 가족들이랑 많이 다니는데 올 여름방에는 어디를 간지 궁금합니다. 선생님도 이제 어디 이제 하나 펜션을 같은데 구해가지고서 하루 놀러 가는데 굉장히 좋죠. 가족끼리 가면요. 그렇죠? 자, 그리고 1977년에 수출 100억 달러. 네, 항상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잠깐만요. 컨트롤 E가 하나 0을 빼고 미리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이죠. 이게 100억이에요. 근데 이제 달러니까 여기에 0이 하나, 둘, 세 개가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원이죠. 그러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네요. 그렇죠? 10조. 자, 10조.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1977년에 10조를 우리나라가 벌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난 거죠. 뭐 지금이야 뭐 얼마나 벌까요? 엄청나겠죠.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뭐 그로 인해서 이 우리가 이제 경제만 볼 게 아니에요. 이때도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은 그 너무 경제가 너무 이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4배가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4배가 딱 4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경제는 이제 성장하는데 의식 수준은 이제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인성교육 하는 것도 다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어린이가 1950년, 60년대 어린이에게 생활 모습 소개하기.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할아버지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굉장히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한테. 그럼 어떠냐? 먹거리가 풍부하다. 먹을 게 많다 그 말이죠. 뭐 라면도 많고, 종도 많고 그런 거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도 우리나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도 굉장히 빠르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집에도 전화기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이렇게 휴대폰에 뭐 이렇게 굉장히 좋아졌죠. 스마트폰으로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걸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고속 열차 KTX.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대전에 가서 KTX 타면 이제 어디로 갈 수 있는데 대전까지 가는 게 문제죠. 하여튼 고속 열차가 오송에도 있나요 참?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열차란 것도 옛날에는 드물었는데 지금은 고속 열차가 생겼다. KTX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내가 무역회사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의 특산품들 그 나라에서 필요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 나라에 필요한 물품이나 우리나라 특산품을 이제 수출하는 거고 또 다른 나라의 신제품 또는 풍부한 물건을 수입해 옵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 잘 팔리고 그렇겠죠? 돈도 많이 벌고 교과서 147쪽에서 149쪽까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47쪽을 펴주세요. 다음 그림을 보고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자, 기업 생산자에는 상점의 시장, 그렇죠? 시장에 물건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한다. 또 상점에서는 가게한테 물론 만난 장소죠.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는다. 또 공급한다 그 말이죠. 또 기업에 일자리가 이제 있어가지고 일자리에 노동력을 공급한다. 그므로 해서 이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급여를 지급한다 했죠. 일자리에 와서 또 노동력을 이쪽에 기업에 제공을 하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상점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파니까 기업의 수입이 생긴 거죠.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만큼 또 가게에서는 돈을 쓰는 거죠. 그걸 지출해야 하죠. 자, 그러면요.
1번 위 그림을 보고 가계와 기업이 한 일을 정리해 봅시다. 가계는 첫 번째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렇겠죠? 이 그림만 보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에서 생산한 물건과 서비스죠. 그죠? 물건을 소비한다. 자, 그럼 기업 보겠습니다. 기업은 첫 번째 가게에 돈을 받아 쉽게 말해서 엄마 아빠가 일을 한다 그 말이죠. 받아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으로 인해서 가게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제 중요하겠죠. 뭐 일자리가 없으면 우리가 가게가 유지가 안 되겠죠. 기업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가게와 기업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고 그 까다가 쏩시다. 가게와 기업은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보완 또는 상호 존중 또는 상호란 말은 서로입니다. 서로 의존하는 관계다. 이거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교과서는 이런 말 쓰네요. 서로 의존하는 관계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다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죠? 가게는 기업의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자이자 그렇죠? 생산자이자 기업에서 뒤에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뻔하겠네요. 그렇죠?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이다. 그랬죠? 당연하죠.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까닭을 물어보니까 때문이다라 써야겠죠. 네, 그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쪽은 뭐 여러 가지 연표가 나오는데 연표란 거는 이제 시대의 순서죠. 시대 순서를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 국토는 우리나라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죠. 1960년대에는 국내 최초의 흑백 텔레비전 생산. 그렇죠? 그다음에 1910년대에는 밑에 경부 고속국도를 개통했다. 그렇죠? 일일 생활권 그러죠. 191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 10조죠, 10조라는 돈. 우리는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돈은. 자, 그다음 사진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각해보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근데 이거는 각자 하는 거고요. 2번 경제 발전으로 변화한 오늘날의 생활 모습을 아까 전에 얘기했죠. 1950년, 60년대 어린이에게 소개하는 글을 써봅시다. 뭐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 스마트폰 얘기를 쓰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주제를 쓰면 됩니다. 뭐 오늘날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이 있어. 같은 어린이니까 그렇죠? 있어. 자,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고, 또 화상 통화할 수 있죠. 서로. 그죠?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도 할 수 있어. 대단한 거죠. 지금이야 당연한 거지만 할 수 있어. 쌤이 이제 어렸을 때 이걸 굉장히 생각됐어요. 그때 이제 집에 이제 이런 전화기가 있었죠. 번호 삑삑 누르는 거요. 선생님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화면에 얼굴이 나오는 그런 뭐죠? 집 전화기, 유선 전화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전화기가 할 수 있어. 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경부 고속국도 이런 이 얘기 되죠. 경부 이 다른 얘기입니다. 경부 고속국도로 뭐 어디 여행을 다녀왔어.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겠고 또는 KTX 고속 열차죠. KTX 고속 열차를 타고 뭐 여행을 다녀왔어. 가족끼리 여행 다녀왔어.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149쪽. 149쪽. 다음 사진을 보며 각국의 경제 상황을 상상해 보고 내가 무역회사 사장이라면 그랬네. 내가 무역 사장이라면 어느 나라와 교류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A 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가 있나요? 이게 열대 우림 지역이고 B 나라는 에스키모인들, 그쵸? 냉장고 팔면 되겠네요. C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학 문물이 발전한 나라네요. D 나라는 아프리카 그 청소년들이네요. 그쵸? 자, 뭐 어느 나라 선택은 상관없습니다. 이건 교과서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쌤 같은 경우는 이제 A란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나 한번 사볼까요? A란 나라를 여러분들은 어느 선택은 상관없습니다. 선택한 나라의 경제 상황은 일단은 열대 과일이 많죠. 열대 과일, 바나나, 그쵸? 많고 노동력이 많을 것 같아요. 노동력이 풍부하다, 저렴하고 풍부하다. 그다음에 기계와 기술이 발달하진 못했다, 그렇죠? 못했다. 자, 그러면 이런 나라에 우리나라하고 이제 팔아야 될 물건이 있겠죠? 자, 수출품 팔아야 될 것은 뭐 기계 같은 거 팔겠죠? 기계나 기술이나 그런 거 팔면 되고 수입품은 역시 바나나 또 맛있는 망고 그러면 되겠죠? 어느 나라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비나라도 상관없죠. 여러분들 비나라 선택하는 사람은 냉장고 팔면 되죠. 그 다음에 옷이나 냉장고 팔면 되고 이 나라에서 수입할 것은 이런 물고기나 뭐 그런 것도 수입하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 선생님과 같이 1학기 사회를 배웠는데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줘도 되고 직접 학교 와서 만나서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 코로나 사태 잘 극복해 주기 바라고 2학기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2학기에도 코로나가 계속 있다면은 또 계속 선생님이 어떤 과목 맡을지 모르겠지만 또 1학기처럼 이렇게 열심히 또 만들어 주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음에 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